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미 미국은 가자를 휴양지화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트럼프가 내놓았는데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아예 이스라엘의 영토로 합병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의 중동 전쟁 양상이 과거와 달라진 패턴이나 새로운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거의 중동 전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1948년, 1956년, 1967년, 1973년 네 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걸로서 큰 의미에서의 아랍-이스라엘의 전쟁은 일단은 좀 일단락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전쟁이 길었던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싸움도 아무리 길어도 2달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또는 우리가 가자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원래 10월 7일이면 2년이니까 이렇게 길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뤄지는 동안 가자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리아에서의 정권이 넘어갔죠. 2024년 12월 8일 작년에 8일에 시리아 내전이 마무리됐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던 시리아의 정부군이 무너지고 지금 반정부군이 이스라엘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한번 싸울 수도 있겠다라고 가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일환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더니 급기야는 올해 지난 6월 13일에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12일간 6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으면서 조금만 그리고 더 큰 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는 완벽하게 달라진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예 대놓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저해가 되는 모든 주변의 적들에 대해서 참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자지구 재건 계획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개발과 이동 전략이 현지 사회 구조와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팔레스타인 사회 내부의 정치 종교적 역학을 고려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두 나라를 세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이제 곧 열릴 유엔 총회 9월 지금 유엔 총회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원수들이 가서 연설하고 하는 건 이제 9월 23일부터일 것 같은데요. 이때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립을 지지하겠다. 영국을 비롯해서 14개, 15개 국가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독립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에 대해서 국가로 승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가자를 휴양지화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트럼프가 내놓았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 전쟁이 벌어진 건 가자 지역인데 서안 지역은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안 지역을 아예 이스라엘의 영토로 합병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독립을 승인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독립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승인이 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유엔 안보리에 가가지고 이게 거부권 없이 통과될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이 반드시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이스라엘이 합병하겠다? 합병을 한다
합병하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는 불가능하죠. 합병하지 않아야지만 독립국가가 되는데, 더군다나 원래 가자와 요르단강 서하 지역은 나눠져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가자에서 전쟁이 나서 그렇지 않아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면 가자와 요르단강 서한 지역이 연결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되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일기 때 이 밑으로 지하 터널을 뚫어서 양쪽을 연결하는 국가를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그런 거는 아예 떠나서 가자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휴양지로 만들겠다. 살던 사람을 다 쫓아내고, 요르단강 서하는 이스라엘이 병합하겠다. 예, 어떻게 답이 날 것인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요르단강 서한 지역은 파타하라는 정파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둘은 똑같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어떤 성격의 국가냐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하마스는 이슬람 국가, 그리고 파타하는 세속 국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둘이 손을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2006년 이후로는 완전히 갈라서 가지고 따로따로 자기네들의 그 통치권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예 요르단강 서하는 이스라엘이 병합하고 가자 지역은 휴양지화로 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꽤나 시끄럽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국제사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나는 문제라서 좀 비극적이죠, 현재로서는. 시리아 내전과 드루즈 민병대 갈등이 장기화되는 배경에는 단순한 내전보다 더 깊은 종파민족적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보시나요? 시리아 내전에서 드루즈 민병대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 시리아 정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군이 결국엔 쫓아내서 시리아의 정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시리아 정권을 잡은 HTS가 어떤 조직이냐면, 사실은 이게 IS 조직이에요. 그리고 알카에다 조직과 같습니다. 초록이 동색이라고요. 아무리 뭐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IS와 손을 잡고 조금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손을 끊었다, 손을 씻었다 하는데, 손을 씻었던 씻지 않았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속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비판을 해왔던 탈레반이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슬람을 중요시하고, 이슬람, 자기네들 생각에 이슬람이, 즉 무슬림, 이슬람 믿는 사람이 1등 시민이고 그런 나라인데, 드루즈를 인정을 하느냐? 불가능해요. 드루즈가 만약에 민족의 문제라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드루즈는 종교의 문제거든요, 드루즈인들은. 근데 드루즈가 종교인데, 이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지금 이슬람주의 정권의 사람들은 순니파에서 파생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아를 불신합니다. 시아를 무슬림이라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이 드루즈는 시아 중에서 시아파에서 분파된 종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드루즈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서 같은 연합정부를 구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런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드루즈가 시리아 내에서 정말 민주적으로 살 수 있다면은, 그 시리아 지금 정권을 잡은 HTS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색채를 버려야 돼요. 세속적으로 가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HTS라는 이슬람주의 조직이 시리아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에는 시아파의 일파인 알라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아파에서 파생된 드루즈도 있고, 이들과 한 나라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쿠르드도 있고. 그래서 이 갈등의 구조에 담겨 있는 것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고, 이 종교의 문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냥 원리주의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원리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폭력적인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순니파도 자신들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비순니파를, 시아파를, 또 시아파에서도 파생된 드루즈를 인정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 있었던 후티 UN 직원 인질극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인질극의 배경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려면은 먼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 후티 반군은 시아파 사람들이고요. 시아파가 보통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자이디파가 있고 이스마일리 그리고 이마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12만파 시아파고요. 7만파 시아파는 중동에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5만파가 자이드파인데요.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5만파예요. 그러니까 12만파 이란과 5만파 예멘의 후티는 종파적으로는 같지는 않습니다. 시아라는 큰 형제라는 그룹에서는 같지만 다소 5만파하고 12만파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무엇로 같이 힘을 합치냐면은 반이스라엘, 반미로 합쳐지는 국가예요. 그 세력이고, 이란이 이 후티 반군에게 여러 가지로, 이란은 부인하지만 이란을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던 서구 국가들은 이란의 무기가 후티 반군을 갖고 후티 반군이 쓰는 무기가 이란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후티 반군은 현재 하마스를 가장 철저하게 지원하는 반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이란과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하는 동안에 후티 반군은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가자에서 휴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희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모든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서 후티 반군의 내각의 요원들이 모여있는 회의를 찾아내서 거기에 엄청난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들을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모든 지금 후티 반군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 사람도 시간 문제겠죠, 제거하는 거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지금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보복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는 예멘에 성지하고 있는 UN 기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UN 기구 사람들은 10명, 11명 정도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후티 반군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못 찾았는데 아예 지휘부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가지고 후티 반군의 지휘부에 타격을 주었고, 거기에 지금 후티 반군이 반발하면서 국제 UN 기구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개입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3국의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한 무력으로 중동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강자는 나야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정보 자산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는 국가의 정부 인사들을 암살하는데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열심히 도와준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최근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미국 의회가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소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스러운 미국 정계 움직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들은, 마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마가주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으로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지금의 군사력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 지도자들,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지도자들, 여론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동이 에너지의 보고가 더 이상 아닐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가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는 중동에서 일하는 일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위험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게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